같은 법조항이 적용되는 사례인데도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하늘 아래 똑같은 사건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한빈 변호사입니다. 건설과 교통사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3년간 재판연구원 생활을 했고요. 건설전문재판부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전문재판부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지금은 건설과 교통사고를 전문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한테 참 설명드리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1년에 100명 정도밖에 선발하지 않고 아마 대중적으로 굉장히 생소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연구원이 생긴 것은 원래 예전에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이 우수했던 분들이 판사로 바로 임관이 되셨는데, 판사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관련된 중대한 사건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판사가 되셔야 된다는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법조 일원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단계적으로 5년, 7년, 10년 이런 식으로 법조 경력을 가진 분만 판사로 임관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법부에서는 이제 젊은 피 수혈이 필요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아무래도 열정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제도가 이제 영리의 로클럭 제도를 국내에 개수해서 재판연구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스쿨 다닐 때 프로 판사 인관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재판연구원 시험을 보게 되어서 졸업한 후에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되어서 3년간 일을 했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가지신 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임용 전 연수 때 천대엽 대법관님께서 연수 교육을 하셨었는데, 당시에 이제 하셨던 말씀이, 당신께서는 재판연구원을 과거 존재했던 예비 판사처럼 생각하고 대우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 실력 있는 변호사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기로 말을 잘하는 변호사, 또는 글을 잘 쓰는 변호사, 법 지식이 해박하신 분, 또는 굉장히 성실해서 관련 사건에 관해서 리서치를 열심히 해오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저만의 답변을 드리자면, 실력 있는 변호사라고 하면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를 잘 법률적으로 구성해서 설득력 있는 서면을 쓰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뢰인과 의사소통이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한 분야의 전문가이다 보니 많은 사례들을 다루면서 의뢰인과 몇 마디만 나누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유사 사례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쉽게 이제 생각해서 좀 일을 쉽게 처리하려고 하는 유혹이 좀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하늘 아래 똑같은 사건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뢰인이 각자 처하신 상황은 조금씩 다 다르고, 또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들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너무 기존의 고정관념이 강해지다 보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 새겨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첫째로는 의뢰인과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이야기를 법률적으로 구성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늘 법이라는 규범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다양한 사안에 적용되기 위해서 입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추상화하여 정의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안에 맞닥뜨려졌을 때
법률에 적혀 있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안이고 같은 법조항이 적용되는 사례인데도 전혀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이 규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평소에 늘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가 의뢰인을 마주했을 때 이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규범을 재해석해서 이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실력 있는 변호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이제 변호사다 하면은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재판정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네, 증인들을 막 압박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서면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변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면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판사님들이 다 읽어보시지만은 또 말로 하는 것과 글로 보는 것은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사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 저희 일의 대부분은 서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몰랐던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까? 네. 예.